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에게 위로가 되어줄 벌써 어른입니다. 오늘 하루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좀 피곤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뭐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이유 없이 기분이 처질 때?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 끝에는 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크고 작은 상처들을 받고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이나 연인, 친구 같은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직장 동료나 동호회 지인 같은 가벼운 사이까지 아주 다양한데요. 그럼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깝지 않고 가벼운 관계에서 대부분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의 친밀도보다는 상대방의 성향에 따라 사람은 상처를 받죠. 아무리 특별하고 사랑하는 관계라도 그 상대방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유형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는 유형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상처를 주는 유형 첫 번째는 매사에 부정적인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은 나나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험담하진 않아요. 그저 모든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만 짜증을 내고 비관을 하죠. 처음에는 누군가를 욕하거나 험담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민하다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결국 지쳐버립니다. 참 신기한 게 부정적인 감정은 쉽게 전염이 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부정적으로 말할 때 그 감정 때문에 기분을 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 기분을 풀어보려고 해도 쉽진 않습니다. 짜증이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원인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유형인데요. 대화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또한 올바른 대화는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늘 일반통행이죠.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을 수도 있어요. 먼저 연락도 해주고 대화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이어질수록 결국 지쳐버리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고요? 이런 유형은 자신의 고민은 말하고 공감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상대방이 고민이 생기고 위로가 필요할 때면 멀리하게 되죠. 왜?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유형은 그저 자신의 얘기만 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하지 않아요. 악의는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상처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통제하려는 유형입니다. 상대방을 단지 소유물처럼 생각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죠. 안타깝게도 이런 유형은 부모님이나 연인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유형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행동이 상대방을 위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죠.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더라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니라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데요. 상대방의 슬픔이나 괴로움은 외면해버립니다. 그리곤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죠. 네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유형입니다. 흔히들 말해 감정 쓰레기통 취급한다고들 하죠. 보통의 인간관계는 다양한 감정을 서로 나누며 관계를 쌓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만을 쏟아내죠. 특히나 무서운 건 이런 유형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줄 사람을 딱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만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너가 편하고 너무 좋아서 그래, 혹은 우리 너무 특별한 사이니까 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 뿐입니다.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사는 건 불가능하죠. 그 감정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여러 사람에게 표현하는 걸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 자신은 모두에게 사랑받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이겠죠. 결국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오직 한 사람에게만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겁니다. 너는 착하니까 다 이해해 줄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하며 말이죠. 다섯 번째는 내로남불 유형인데요. 내로남불, 모두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의 줄임말로 남이 하면 옳지 못한 행동을 내가 하면 옳다라는 식의 유형이죠.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 일단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 어떤 관계에서도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는 많습니다. 사람이란 모두 다르기에 생각 역시도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자신은 맞고 남은 무조건 틀렸다라는
좋아라는 식의 생각은 마치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소통이 불가능한 관계의 끝은 결국 상처뿐이죠. 여섯 번째는 착취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정서적이든 물질적이든 뭐든 주는 것 없이 그저 받기만을 원하는데요. 그런데 무서운 건 그들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애인으로서, 직장 상사로서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 따위는 없죠.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사회나 관계에서 정한 역할로만 상대방을 보기에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6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마도 여러분 주변에 이런 유형의 사람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 정도에 따라 힘들지만 받아들이고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혹은 이미 힘들다 못해 지쳐버린 관계도 있겠죠.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온전히 나를 위한 선택을 하라고.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당당히 그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고 싶죠. 혹시나 쉽게 정리할 수 없는 관계라면 둘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도 힘들다면 하다못해 물리적인 거리라도 벌리세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결국 이런 행동이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행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에는 사람마다 그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 어려운 것도 사실이겠죠. 다만 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힘들면 포기해도 된다고, 모든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입니다. 힘들면 그냥 그 관계를 놔버리세요. 세상에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 혼자만 남으면 어떡하냐고 걱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있을 바에는 차라리 혼자가 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